주변에 알고 지내는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볼 때마다 설레지만 주변에 이성이 너무 많아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편안한데 설렘이 약합니다. 둘 다 저에게 호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여성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은 설렘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정도에 따라서 첫눈에 반했다까지 이야기도 하고요. 운명 같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설렘은 정말 만나게 해주는 다리에 불과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레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 설레는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해보고도 싶고요. 또 설레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 설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설레던 감정을 또 그리워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설렜던 그 순간과 그 과거가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남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설렜었는데 왜 지금은 설레지 않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사람이 처음 보고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호르몬의 형성입니다. 아마 어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더 중독되거나 더 기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렘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자극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레했는데 점점 더 설레집니까? 설렜는데 점점 더 설레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만나면 만날수록 설레어집니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 설렘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마음이 좀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예측이 가능할 때 안정감이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설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수 있을까? 이 감정 두 개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렘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 안 한다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렘은 설렘으로 충분히 느끼셔야 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설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이 설렘과 동일시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너무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하지 못하거나 선택받지 못하는 그 예측 불가능하게 놓이는 그 상황이 상당히 익사이팅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타고 거기에서 선택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선택이 엄청난 성취감과 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설레는 것으로 잘못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것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설렘인가 보다 아니면은 이게 성취인가 보다 라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지하게 되면 그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로 좋아졌다고 했을 때 좋아지는 그 상황을 내가 이제 그만 좋아해야겠다 그래서 그만 좋아해지고 정말 싫은 상황이 왔다 했을 때 이제 그만 싫어해야겠다고 해서 그만 싫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그 감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지 감정 자체는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그 감정에 의존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은 나도 모르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감정을 갖고 가서도 그 사람을 막상 만났을 때에는 그 감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예상 못하게 증폭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갈지 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도 그런 익사이팅한 상황에 가더라도 그것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안정감 있는 배우자와 안정감 있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배우자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배우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꼭 안정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계속 설렘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늙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외모가 수려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서 무조건 행동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설레는 요인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갈아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이 와도 잠시 마음이 뺏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서로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넘고 나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그 의리로 형성된 믿음이 어떤 설렘보다 더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저런 사람을 만나보는 경험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다면 설렘이 강한 사람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도 한두 번은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젊음이란 게 사실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까지 보통 10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가임 기간이 있어서 자녀를 만드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 남자들도 건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쉽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본 부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안 낳고 이혼을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를 낳아보시고 길러보시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다는 것을 느껴보셨다면 아이는 필수적으로 낳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과정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의 쾌락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쾌락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가 보다.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가 보다 라고 느끼는데요. 결혼 생활이나 사랑이란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두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같이 겪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동반자고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느껴보십시오. 안정감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설레는 사랑보다 가치는 더 높습니다. 근데 빨리
느껴보거나 빨리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설렘은 처음에 만났을 때의 강도입니다. 마치 어느 수준만 넘으면 그렇게 큰 강도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최저만 넘는다면 그 설렘은 저는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더 안정감 있는가를 가지고 미래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설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은 그 설렘의 기간이 닿았을 때는 가치가 없어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설렘이 어느 정도 수준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안정감과 믿음과 의리를 갖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을 안 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의리를 갖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연인 관계고 부부 관계고 남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예측 가능한 안에서 판단하고 미래를 그려보시는 것이 성공된 연애와 결혼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